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 여성소설가 한강씨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한강씨와 같은 호남 출신의 원로 언론인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한강씨의 좌편향 반대한민국적 왜곡된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한강은 북한 김일성 정권의 남침으로 야기된 6.25 전쟁을 소위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주장하면서 6.25 남침 주범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대리전이란 표현은 침략의 본질을 흐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종북 좌파들의 주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연합뉴스 북한 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정치학 박사인 서옥식 부회장은 전남 광양 출신입니다. 순천 매상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직 주요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의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한국과 북한을 당시 냉전의 희생양으로 간주한 한강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비판하기는커녕 뒤늦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멸망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려낸 미국을 내전에 개입한 악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외눈박이 좌편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강은 자신의 노벨 문학상 작품 소재가 된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전쟁, 심지어 보스니아 내전까지 조사했다고 썼지만 그 전에 북한이 말하는 평화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호남 출신 원로 언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6.25 남침 주범 김일성의 면죄부 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대리전 발언, 대리전이란 표현은 침략의 본질을 흐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종북 좌파들의 주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과거 6.25 전쟁을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치부하며 북한이 아닌 미국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는 글을 올린 것이 다시금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강은 2017년 10월 7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와일드 US 톡스 온 워 사우스 코리아 셔들즈, 우리말로는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국전쟁, 더 코리안 워는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이었다고 역사와 사실을 왜곡한 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잔인한 세월 동안 도륙됐고 전국토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서술했다. 한국과 북한을 당시 냉전의 희생양으로 간주한 한강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비판하기는커녕 뒤늦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멸망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려낸 미국을 내전에 개입한 악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외눈박이 좌편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6.25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25가 대리전이라면 그 전쟁에서 싸운 한국군은 강대국의 용병이 되고 한국 정부는 강대국의 앞잡이란 뜻이 된다. 만약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특히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멸망돼 지금 존재하지 않고 국민은 대부분이 사륙 등 죽음을 당했거나 살아있더라도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 살인정권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6.25 전쟁을 대리전으로 보는 한강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류의 시각은 유엔 결의와도 배치된다.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것은 6.25가 불법 남침으로 한국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유엔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5일 당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한국전이 남북한의 쌍방과실에 의한 내전, 영어로 시빌워, 인터널워라는 소련과 수정주의 좌파 정치인 학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 공격, 영어 원문으로는
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즉 남침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평화 파괴 행위 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82호를 채택했다. 6.25 전쟁이 쌍방과실에 의한 집안 싸움, 즉 내전이라면 제3자가 중재는 할 수는 있어도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엔이 당시 한국 편을 들어 미국 중심의 16개국으로 군대를 편성, 유엔군의 깃발 아래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에 의한 불법 무력 남침이지 대리전을 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 아니다. 물론 6.25 전쟁 때 민간시설이나 민간인에 대한 오폭 등 미국의 잘못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일제 36년간 노예살이하던 조선을 해방시켰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국가멸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했다. 그런 미국을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 광신자 등으로 내모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한강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6.25 전쟁은 강대국 대리전 언급은 6.25 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오히려 공산주의로의 통일을 가로막고 피해를 늘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미국 개입을 비판한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관, 안보관, 대북관과 무엇이 다를까? 강 씨는 동국대 교수 시절인 2005년 7월 27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스프라이즈에 올린 글에서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비난했다. 그는 2005년 9월 30일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메가드는 38선 분단 집행에 집달리다. 우리는 광복 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 달 안에 전쟁은 끝나 북한에 의해 통일이 이룩되고 인명피해는 1만 명 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또 2001년 8.15 축전 행사 참가차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협 이루자고 썼다. 만경대 정신이 무엇인가?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곳이 평양 근교 만경대 아닌가? 김일성의 무력 적화 전술 전략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통일하자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 결과가 험해졌다. 한상열 통일연대 대표는 메가드는 분단 원흉이다.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 메가드는 민족의 원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대협 1기 의장 시절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고 한 인물이다. 서옥식 부회장은 이어서 한강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굳이 전쟁을 통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끌어들여 혹은 미국의 자발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이 같은 생각은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정치상의 동맹이론, 얼라이언스 시어리나 상호존론, 인터디펜던스 시어리 같은 것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천진난만함을 넘어 무식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선전포고도 없이 감행한 북한의 과거 일방적인 남침을 우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어림없는 소리다. 유엔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호소도 해보고 38선 이북으로의 북한군 철수 결의를 하면서 촉구도 해봤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전쟁 중인 두 나라 또는 두 주체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시킨 예는 역사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역사는 교정국 간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 체결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증거한다.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건전한 사회에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세르빌리에의 조사 결과를 인용, BC 1500년부터 AD 1860년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000건이나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평화의 약속이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 재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주의에 젖은 평화의 약속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다. 교정국 간의 평화적인 약속이 반드시 전쟁 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상급생이 공부하는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면서 연일 사상자 수를 경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교전을 봐도 그렇다. 중동 분쟁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9월 13일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크고 작은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평화와 공존은커녕 암살과 테러, 군사력을 동원한 보복의 악순환 등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결의도 평화보장이란 목표와는 달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2년 3월 12일 팔레스타인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 명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공존하는 비전을 지지한다고 결의했으나 허사였다. 2003년 4월에는 유엔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동 평화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평화협정이 전쟁 재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있다. 예컨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대립이라는 종교 문제로 발발한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의 종전과 함께 1648년 10월 24일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나 2차 대전 후의 파리 강화 조약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간에 체결되어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한 데이턴 평화협정, 2014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 조직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간에 체결되어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내전을 종식시킨 필리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평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1919년 베르사유 강화조약이나 1939년 영독 불가침 조약,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에서 보듯 평화협정은 평화를 담보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 간에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다시는 지구상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대표적인 평화협정의 하나였지만 나치 정권의 독일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1933년에 파기됐다. 결국 평화유지는 실패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도 막을 수 없었다. 영독 불가침 조약과 독소 불가침 조약도 비준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2차 대전의 발발로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과 공산 북베트남 즉 월맹 간의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결국 남베트남 즉 월남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적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1973년 평화협정을 맺은 뒤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했고 2년 뒤 공산 북베트남이 남침했다. 적화 통일이 되면서 남베트남인 600여만 명은 재교육 수용사로 끌려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00만 명 이상은 조국을 잃고 보트피플이 돼 바다 위를 유랑해야 했고 그중 일부는 죽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은 사기였고 평화는 공산화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미국 측 협상대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뒤늦게 실토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은 사기였고 평화는 공산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어갑니다. 북한은 평화란 용어에 대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의 체제가 완전히 압살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북한의 조선말 사전, 백과전서,
철학사전, 정치사전과 김일성 선집, 김일성 전집, 김일성 회고록 등에 모두 그런 취지로 설명되어 있다. 북한은 특히 자본주의의 본성은 전쟁과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돼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즉 평화는 공산화라는 주장이다. 한강은 자신의 노벨문학상 작품 소재가 된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전쟁, 심지어 보스니아 내전까지 조사했다고 썼다.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이 말하는 평화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했어야 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전남 광양 출신 원로 언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시의 좌편향 반대한민국적 역사인식을 통렬히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한편 KBS PD 출신인 한정석 씨는 좌파들의 문학론과 관련된 이중잣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먼저 좌파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소설은 소설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문학은 당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회적 자아상이며 시대정신의 고발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또 자기가 불리할 때는 문학작품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과잉된 의식이다, 미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문학은 당대 지성과 민중의 호흡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며 억압에 저항하는 불꽃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